크론병, 정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았죠? 그런데 요즘 이 병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 핵심 변화가 뭔지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나 이제 좀 괜찮은데? 하는 그 느낌. 그게 정말 치료됐다는 신호일까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크론병 관리의 모든 것이 그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 크론병 치료는요, 그냥 안 아프게 하는 수준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번 시간에는 치료의 목표 자체가 어떻게 진화했고, 이게 환자분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도대체 크론병이 뭐길래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 보죠. 크론병은요, 이것 때문이야 하고 딱 한 가지 원인을 꼽을 수가 없는 아주 복잡한 병이에요. 뭐랄까, 타고난 유전적인 부분? 또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체계가 갑자기 오작동하는 거? 심지어 우리가 먹고 숨 쉬는 환경까지 이 모든 게 막 얽히고 살켜서 장에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보통 이런 증상들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하고 병원을 찾게 되세요. 배는 계속 아프고 화장실은 끊임없이 들락날락하고 뭘 해도 피곤하고 살은 쭉쭉 빠지고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씩 모이면 일상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상상이 가시죠? 그럼 만약에 이 병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병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이 염증이 마치 벽을 갉아먹는 좀벌레처럼 장에 계속해서 손상을 쌓아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크론병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진단받고 한 5년쯤 지나면요. 장이 좁아지는 협착이나 장에 없던 길이 생기는 누공 같은 정말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슬슬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20년이 지나면 환자 2명 중 1명은 이런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병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차트를 좀 보세요. 현대적인 치료법이 등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술까지 가야 할 위험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줄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2000년 이후로는 수술 위험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바로 치료의 관점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라고 환자 본인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장 속에서는 염증이 아주 조용히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만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증상만으로는 모르는 이 병을 의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요? 이게 마치 여러 조각의 퍼즐을 맞춰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 진단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진단이요, 무슨 검사 하나로 땅땅땅 당신은 크론병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 특이적인 특징,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크론병이다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여러 단서들을 모으고 종합해야만 하는 아주 신중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우선 첫 단계로 피검사나 대변 검사를 통해서 몸에 염증이 있네 하는 신호를 찾아내요. 그 다음엔 대장 내시경으로 직접 장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눈으로 염증을 확인하고 조직도 좀 떼어내서 검사를 하고요. 근데 내시경이 못 들어가는 깊숙한 소장 같은 곳도 있잖아요. 거기는 CT나 MR 같은 영상 검사로 샅샅이 훑어봅니다. 자, 이렇게 모은 모든 단서들을 책상 위에 쫙 펼쳐놓고 종합해서 이건 크론병이 맞구나 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제 진단이라는 어려운 퍼즐을 맞췄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바로 치료죠. 지금부터가 바로 이번 가이드라인의 심장부, 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치료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안 아프게 해주세요.
즉, 증상 조절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 속의 염증 자체를 없애서, 그러니까 점막을 깨끗하게 치유해서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더 큰 손상을 원천 봉쇄하자는 게 새로운 목표가 된 거죠. 그럼 점막 치유가 뭐냐고요? 말 그대로예요. 내시경 카메라로 장 속을 딱 들여다봤을 때 울퉁불퉁했던 상처나 궤양이 하나도 없이 매끈하고 깨끗하게 아물어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로 나중에 수술대 위에 오르거나 병원에 입원할 일을 막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료는 뭐랄까 모두에게 똑같은 옷을 입히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완전히 맞춤형으로 접근합니다. 앞으로 병이 심해질 위험이 좀 낮아 보이는 분들은 일단 증상 조절에 집중할 수 있지만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최신 치료제를 써서 장 내부의 완전한 치유, 즉 점막 치유를 목표로 빠르게 달려가는 거죠. 이 79%라는 숫자, 이게 바로 그 강력한 조기 치료의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프로파일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요. 고위험군에게 최신 치료를 빨리 시작했더니 무려 79%가 스테로이드 같은 약 없이도 병이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약한 약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식으로는 고작 15%만 성공했는데 말이죠. 15% 대 79%, 이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좋은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크론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그 핵심적인 관리 포인트들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약 먹는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어요. 특히 담배, 흡연은 병을 악화시키고 재발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서 금연은 정말 필수고요.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감 같은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부프로펜 같은 흔한 소염 진통제? 이런 약들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해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쫓는 게 아니라 병의 가장 깊은 뿌리인 염증 자체를 공략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병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병의 진행 자체를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크론병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 그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정말 희망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